오늘은 겨울철에 이 화초, 식물들에게 물 준 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번 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여와야 될 녀석들을 이렇게 거실로 다 들여왔는데요. 이제 물을 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겉흙이 다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이제 빨리 물을 줘야 되는데 사실 물을 줘야 될 시기가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도 제가 아직 물을 안 준 이유는 조금 귀찮아서예요. 이 녀석들을 다 이제 거실로 옮겨왔는데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 녀석들이 원래는 여기 베란다 이쪽에 다 자리 잡고 있는 녀석들이었는데요. 항상 제가 물 줄 때 여기 수도가에서 요 샤워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베란다 식물들이랑 이 지금 거실에 있는 식물들이랑 전체적으로 샤워기로 물을 뿌려주는 형식으로 관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수도가에 물을 틀어보면은 굉장히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식물들에게 바로 주게 되면 식물들 뿌리가 굉장히 놀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에게 차가운 물을 줬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보이시는 이 거실에 있는 녀석들한테는 사실 차가운 물을 주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찬물을 줬을 때 잠깐 뿌리가 놀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거실의 이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금방 온도가 높아져서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이 문제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운 물을 줘도 이렇게 얼어버릴 일은 없지만 이게 이제 12월이 되고 1월 이렇게 한겨울이 됐을 때 아무리 이 베란다를 따뜻하게 잘 유지한다 하더라도 완전 새벽 같은 경우에 자칫 그 차가운 물을 줬다가 그 물이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뿌리 조직이 상하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 이 베란다 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식물들에게 약간 미지근한 물을 주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실내 온도와 가장 비슷한 그런 온도의 물을 관수하는 건데요. 그게 말이 쉽지 이렇게 식물이 많으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에 제가 이 식물들에게 물을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대야나 이 세숫대야 이런 거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리빙 박스 큰 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수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3분의 1 정도 물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지근한 물을 맞춰서 가져가도 되긴 하는데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무거워서 일단 여기서는 한 3분의 1 정도 뜨거운 물을 받아서 아까 거기 수도가로 가서 찬물을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펄펄 끓진 않지만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물을 이렇게 3분의 1 정도 담아오고 여기 이제 베란다 앞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 샤워기로 이용해서 차가운 물을 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물을 꽉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물 지금 온도를 보면은 찬기는 없고요. 그렇다고 막 따끈하지도 않아요. 그냥 딱 찬기가 없고 그렇다고 막 온기가 많이 있지도 않은 그런 미온수 정도의 물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렇게 물 받는 데까지만 해도 지금 10분이 넘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돗물을 받아서 바로 사용을 하지만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거나 하시면 거꾸로 3분의 2 정도 찬물을 받아서 하루 정도 놔두셨다가 물 주기 직전에 뜨거운 물을 나머지 3분의 1 정도 부어서 이렇게 미온수로 만들어서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실내 식물도 물을 줘야 하지만 저 바깥에 있는 녀석들에게도 물을 줘야 하는데 이 리빙 박스가 굉장히 큰데도 이거 하나 갖다가는 어림도 없어가지고 바로 수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조금 하루 정도 받아놨다가 사용하시면 식물들한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염소 성분 조금 제거하시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물 온도를 잘 맞춘 물을 이렇게 물조리개에 받으셔가지고 하나씩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냥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물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물주기 이 텀이 조금 길어져요. 물주기 텀이 길어지는 이유는 식물에게 물을 주고 나서 얘가 이 물을 다 소진하고 이제 흙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갔을 때쯤,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 텀이 조금 길어질 뿐이지 물 양을 적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물이 이렇게 화분 밑에까지 줄줄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흠뻑 물을 줘도 진짜 한 3일, 4일 정도면 다 마르는데,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을 흠뻑 주면은 한 열흘 넘게 가기도 해요. 이거는 또 이제 화분의 크기라든지 식물체의 건강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화분이 큰 애들은 아무래도 흙이 많다 보니까 이 물 마름 시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작은 화분이라 하더라도 뿌리가 정말 많아져가지고 건강한 녀석, 조금 분갈이 한 지 오래된 녀석들은 이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물이 마르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런 것을 다 이제 관찰을 하셔가면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점은 물 줄 때 그냥 흠뻑 화분 밑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주시기, 요거랑 겉흙이 어느 정도 말랐냐 요거를 잘 확인하셔서 주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몬스테라 화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겉흙이 말라 있는데요, 색깔이 굉장히 연하죠. 이렇게 연한 색깔이 됐을 때 요걸 한번 파보면 이렇게 한 보슬보슬해요. 한 2cm, 3cm 정도 파보니까 이제 조금 촉촉한 흙이 나오죠. 이렇게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번 타자는 콩고인데요. 아까 제가 물 조금 줬는데 아직 밑에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이 새로운 물받침인데 요걸 안 뗐네요. 요거를 금방 떼고 다시 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조리개를 이용해서 골고루 물을 주시면 돼요. 물을 주다 보면은 생각보다 화분에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얘가 말라 있어 가지고 물을 먹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밑으로 지금 이제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 물은 차 있지만 그대로 두고요. 다른 녀석들도 물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이게 베란다에 있었을 때는 그냥 밑에 물이 흘러도 하수구로 다 흘러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물받침을 하나하나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겨울에 물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말려가면서 키우는 편인데, 그래도 물을 안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물을 열심히 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목베고니아인데, 얘도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물이 나오죠.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 녀석들 물 주느라 요 물조리개에 물 한 반 정도 썼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아이고 소리가, 이게 1리터짜리인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큰 물조리개를 써봤는데 그걸 써보니까 이 물줄기가 되게 두꺼워가지고 흙이 잘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얇은 물줄기로 나오는 물조리개를 사용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샤워기 형식으로 이 꼭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달아가지고 써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또 여기저기 물이 튀어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특히 지금 제가 새로 이사 온 집 요 바닥이 장판이 아니고 마루 바닥이라서 이게 물이
좀 닿거나 그러면 이게 썩거나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몬스테라 화분에 1리터가 들어갔는데 아직 화분 밑으로 물이 빠져나오진 않고 있어요. 두 번째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이렇게 물 줄 때 제가 항상 생각나는 거는 그 커피 내리는 커피 있잖아요. 드립 커피 그거 하는 기분이 나서 조금 재미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 할 때나 재밌지 지금 이것들 다 이렇게 일일이 물 줄 생각하니까 벌써 까마득한데요. 그래도 얘네는 이게 밥이니까 굶길 수는 없어서 열심히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리터째 들어갔는데도 화분 밑으로 물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 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어느 순간 밑에서 물이 확 나올지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밑에를 잘 확인을 하시면서 물을 주시고요. 물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꽤 많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분 받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넉넉한 화분 받침을 쓰셔야 거실이 물바다가 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미 물 받침에서 물이 많이 나왔는데 못 봤나 봐요. 이게 여기 물바지가 있는 거였는데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조금 치우고 다시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흥건하게 있었던 물을 제거하는데도 또 10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난리가 난 이유는 최대한 이 화분에 물을 줬을 때 흠뻑 주시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오버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흘러나와서 넘쳤는데요. 얘는 한 2리터만 줬어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분 밑에까지 물이 나올 정도로 물을 주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었고요. 이제 이 녀석들을 다 이렇게 같은 식으로 물을 주고요. 그리고 이 바깥에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도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나마 괜찮은 점은 이 베란다에 있는 애들은 그냥 밑으로 흘러내릴 때까지 물 주면 알아서 이렇게 하수구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실내에 있는 녀석들만 조금 힘이 들겠지만 오늘은 물 주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얼른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분 밑에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잖아요. 요거는 웬만하면 그대로 두시지 마세요.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은 이제 물 한번 다 주시고 한 2-30분 정도 있다가 하나씩 다 요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을 또 일일이 다 버려 주셔야 합니다. 그냥 세숫대 같은 거 하나 가져다 두시고 물을 계속 버려 주시면 좋아요. 그래도 겨울에는 물마름 속도가 조금 더디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철에 조금 고단하시더라도 화분 물 주기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다 주는데 한 1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다 물을 주고 영상 편집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